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협상이 깽판 나지 않았겠습니까? 히토리 협상이 깽판 난 거잖아요. 자원 광물 협상. 근데 그 자원 광물 협상을 깽판이 난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북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사실은 잠재적인 히토리 보유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확인을 했으면서 이용을 못하고 있던 게 북한의 폐쇄성이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에 들어가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지. 가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관광 사업으로 해갖고 히토류 사업까지 북한을 개방해갖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 주한미군까지 북한에 진도시키고 그 과정 중에 군축 협상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너 핵보유국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리스트 다 까. 몇 개가 어디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우리 미군하고 정보 공유해. 스위치는 내가 안 뺏을게. 그러니까 니네도 투명하게 어떻게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꺼내놔. 안전보장은 내가 해줄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결 안 되던 이 비핵화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잘 적응하려고 하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실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 협상가와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다 뒤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원희룡이 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가 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이 할 수 있습니까? 홍준표가? 오세훈이? 이제 이러한 미국의 요구, 그리고 미국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사업들 같은 것들이 오로지 미국 일본을 추정해가지고 미군기하고 이스라엘기 흔들고 있던 이직들한테 아마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앞으로 뉴스들과 사업 계획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 깃발을 흔드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지령을 내리면은 그거 들고 흔드는 거기 때문에 흔들어 이러면 무조건 흔들기 때문에 이 외국 좀비가 아니야. 네. 좀비가 뭐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 좀비 대가리라도 생각이 있어. 야 지금은 미군 흔드는 거 아니야? 지금 트럼프 CIA 고발해야 돼, 탄핵시켜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돼. 트럼프가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못하는 외국 좀비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오늘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뉴스 시간에 왜냐하면 또 요 국제 전문가나 트럼프는 또 전문가가 또 우리 쪽에 있잖아요. 대북 사업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향으로 오늘 회견 이후에 어떤 변화를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쥐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트럼프가 축하드린다는 말이 왜 그래? 축하해요. 아니 일찍 손절하신 분들이 있었거든. 왜요? 네. 일찍 손절하셨어요? 그랬죠. 네. 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전면 중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그냥 내다 버릴 생각인가 봐요. 관련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달 28일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40분간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다가 10분 동안 고성이 오가면서 정상회담이 파행이 됐죠. 트럼프가 너 나가 이씨 이래가지고 지금 쫓겨난 상황인데 자, 젤렌스키는 그 바로 다음 날 영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엄청 우리 젤렌스키 왔죠 우쭈쭈쭈쭈쭈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온도 한 4조 퍼줬다던데? 근데 그거를 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요것부터 정리할게요. 할 말이 진짜 너무 많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JD 벤스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국무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계속해서 젤렌스키를 때려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에 서명할 우크라이나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젤렌스키 너 사임해라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고 트럼프는 대놓고 젤렌스키는 휴전을 할 마음이 없다.
그건 진짜 젤렌스키가 뭐 3차 세계대전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트럼프가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이 시간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시켜라 라고 해서 그 인근국가의 폴란드에 선적해 있던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가고 있던 배, 그 모든 게 지금 다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젤렌스키가 그 판을 깨고 나와가지고 바로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스타머 영국 총리한테 받았어요. 너 씨 빨리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 이러고 난리 쳤어요. 나토 사무총장 전화해가지고 너 씨 빨리 가가지고 협상 안 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가라는데요? 해가지고 이씨 너 일단 빨리 영국으로 들어와 해가지고 유럽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 젤렌스키를 굉장히 조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미국 관리들이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 고문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했대요. 너 지금 빨리 너네 대통령 사과시키고 광물 협정에 사인 안 하면 니들 이제 끝장났어. 끝이야. 지금 트럼프는 완전 다 어플판이야 이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결국 젤렌스키가 어제 X에 올렸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백악관 내에서 있었던 그 파행 상황에 대해서 내가 원한 게 아니었고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해상 휴전을 제안을 젤렌스키가 했습니다. 이거 원조 중단한다니까 끝나버렸네. 왜냐면 지금 젤렌스키가 버티고 있는 게 말하자면 그 러시아의 육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게 그 다연장 미사일포 하이마스를 비롯한 다연장 미사일포와 에이테킴스. 그리고 에이테킴스 그리고 공중 방어 무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지역들, 전선을 벗어난 지역들이 공격을 안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 공중 방어를 사실은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육상 병력이 움직이면 미사일로 갖다가 조져버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러시아가. 근데 지금 이거를 걷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작정하면 칠 수 있어요. 키이우도 칠 수 있어요. 바로 보병 병력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땅이 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땅이 녹으면 전차가 못 다녀. 그놈의 땅은 질퍽해 갖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 그러면 5월 전에 가야 돼. 육상 병력이 갈라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우산을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지. 지금 히토리 절반이라도 내놓고 트럼프한테 꾸르면 최소한 키이우까지 맥히는 꼬라지는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 무게를 안 줘버리면 러시아가 육로로 들어와서 키이우든 어디든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싹 집어먹어도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그리고 아까 그 영국이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지원에 이라는 단어에 절대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 얼만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원이 물론 인도적 지원도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최대로 잡아서 300조 원 정도를 지원을 했다라고 치면은 거기서 인도적 지원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1, 2%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무기 지원이잖아. 다 무기 지원인데 이 무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기서 100조 원은 뚝 떼가지고 미국 군수업체한테 지불을 했어요. 야, 니들이 이걸로 무기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 그러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대여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전쟁이 터졌을 때 급하면 일단 무기 빌려줘. 그다음에 전쟁 끝나면 그 빌려준 무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 공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 내 군수 산업은 어마무시하게 화랑이고요. 미국은 실업률이 거의 3%대?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경제적인 취업하려고 하는 놈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지. 물가가 좀 문제였지. 뭐 취업을 못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럽은 사실은 달랐어요. 왜? 유럽은 유럽 내에 군수산업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토가 운영되는 동안 미국에 몰빵을 하고 이 군수산업체는 사실 조금 작아졌단 말이에요. 다 조금만 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산을 설사 하더라도 얘네들 나라에 필요한 것 정도로 공급하는 수준이었지.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면 밖에서 미국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한 거, 그 다음에 또 미국 군수산업체에 돈을 줘가지고 한 거,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군수산업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유럽 자강으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다음에 뭘 하냐면 그러고 봤더니 무기 생산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이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얘네들을 의도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 키울 수 있는 명분이 뭡니까? 전쟁이라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가 이걸 키워야 돼 하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이 미국이 지원을 끊었네요. 영국이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영국 정부가 자기네 군수산업체에 돈을 주고 무기 생산해가지고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공장이 100평짜리였는데 그걸 갑자기 1000평, 10,000평으로 키울 수가 있나요? 그 과정에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아무리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약속을 해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히토류 광물권 그 50%를 요구하는 거는 사실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트럼프는 여기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들인 돈 한 400억 달러로 통을 치고 그만큼 정도의 가치만 인정해갖고 그거를 지금 50%를 땡기려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에 히토류가 있다라고 하는 지질조사 결과가 47년 전인가? 소련에서 한 거야, 소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거기 있는지 제대로 된 쓸만한 히토류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광물 협상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가갖고 까봤는데 이거 맹탕이네? 그럼 또 다른 요구를 하겠죠. 다른 걸로, 이게 쉽게 말해서 미국도 이 장기터는 사채업자랑 똑같은 거야.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받아내려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탈탈 털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유럽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라고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미국은 나쁜 놈. 그래도 유럽은 의리가 있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지금 다 자기 계산기를 굴리고 있는 거지 우크라이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자신만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 그래 안 됐네 전쟁은 참 아픈 일이지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전쟁 고아들 받아들이세요 하면은 그건 다른 문제죠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바이든이 주라 그래갖고 대여해준 무기, 제공해준 무기들, 포탄, 네, 155mm 폭탄부터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갔는지 몰라요. 일반 탄환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후방 탄약고가 다 비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컨테이너로 어마어마하게 실어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미국한테 돌려받기로 했거든요. 나중에 미국이 생산해서 주든가 돈으로 주든가 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그건 바이든이 시켜서 한 거잖아. 나는 그거 책임 못 지지. 이러고 나오면 우리 국방력 그리고 우리 재정들 세금들 국방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우크라이나 새 나가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찍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났을 때 민주당하고 뭐 이재명 대표 전부 다 이거 국제관계 선악으로 보면 안 된다. 국익 관점에서 봐야 된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이 찍들이. 저 빨갱이 이러면서 이거 선이 우크라이나고 악이 러시아야. 이렇게 하면서 미국 엄청 빨아줬잖아. 근데 미국 지금 손 털고 나가잖아. 이 찍들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부터 뭐 제과 뭐 이런 거 사실상 러시아 점유율이 60% 이상이었는데 그거 우리가 빠져나가고 중국이 다 그냥 공짜로 다 먹어버렸잖아. 우리 자동차 공장을 왜 공짜로 던지고 오냐고. 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업적 기반들을 억지로 다 빼냈냐고, 윤석열이는. 그래서 이 찍들이 그거 뭐지? 집회할 때 그래서 미국이 들고 가는 거야. 그 성조기 들고 가는 거야. 왜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크라이나 지켜준 것처럼. 근데 어떻게 됐지? 이 찍들아? 트럼프를 CIA에 고발해. 근데 저는 아이고, 너무 진짜 이게 정말 이 찍은 답이 우리가 없어. 지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능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지적 국제 수준이 안 정세 돼. 속에서의 한국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빠삭하게 알아야지만 한국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찍들은 보세요. 그냥 그 윤석열 보세요. 70년대, 5, 60년대에 거기서 딱 멈춰 있잖아요, 생각이. 그 뒤로 국제 정세가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친미, 그다음에 친일. 딱 정말 단순하고 어린애들도 안 할 짓거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고 그걸 추종하는 이 찍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근데 결국에 매국 좀비들이 그렇게 설쳐가지고 우크라이나 빨고 할 때 삼부토건만 녹아났어. 결국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한 걸로 해갖고 넘어갔죠. 얘네가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지네들이 다 받아서 한다고 재단도 세우고, 현지에 들어가는 그 지원금들도 다 여기 통해서 가게끔 다 해놨는데, 이거를 지금 와갖고 사실은 할 마음이 없었어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이라 그래갖고 쳐서 없앨라 그래요. 100억 원 해먹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웃깁니다. 지금 알래스카 가스 사업 관련한 그러니까 가스관 연결 사업 규모가 800마일, 1280km에 하나로 약 6조 원 가량의 사업을 트럼프가 진행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지영님이 소위 스카이 출신인데도 모른다고 이직 친구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 국제 정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학벌을 이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사람 직업이 교수고 판사고 변호사고 이딴 거 다 의미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끊임없이 뉴스 보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네, 내가 변호사네, 내가 판사네, 내가 교수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 윤석열도 서울대 나왔고요. 김경수도 서울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우리는 그걸 다 깨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분석가들이 지금 뭐 철강주부터 가스공사 주식들이 쇠만 다루면 지금 뭐 밸브고 뭐고 지금 다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경제 전문가, 외교 전문가나 이런 분석 패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트럼프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스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될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배제돼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빨리 극복을 해야 됩니다. 포도대방님이 국제 소식통은 여기가 최고네요. 다른 곳은 모르고 얘기도 안 해요. 저희가 국제 정세 특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국제 정세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거의 매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의 그림처럼 다 그럼요. 그려지실 거예요. 대북 네. 사업, 러시아, 또 연결된 철도, 가스관,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먹여 살리고 북북 항로 해야지 먹고 산다 하는 얘기들을 그렇죠. 늘 여러분한테 해왔고, 그렇죠.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그걸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방송이 저희 대선에 지는 아니겠습니까? 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지만 예? 윤석열한테 지는 걸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하고 가스공사고 다 부질없는 꿈이 돼갖고 지난 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악성 재고로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송 작가가 예언했던 그날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멤버십 증권방송 알면 돈이 되는 경제 알동경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소스들, 국뽕 방송들 쪽쪽 뽑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식 할 때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무튼, 예, 저희는,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진보 유튜브들하고 정말 차별화된 방송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부심 있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여기는 왜 정치인도 안 나오고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100만 명이 안 돼? 예, 당연하죠.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 이런 소스를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서 절대 같이 보자고 안 하는 방송이지. 들으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좋은 방송과 소스가 있다는 거를 안 알리고 혼자만 알고 싶은 그런 방송인 거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근데 본부는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홈쇼핑 방송입니다. 예, 가끔 국제 정세도 곁들이는. 예.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이제 다른 데는 막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들 불러다가 앞에서 이렇게 생쇼 내지는 앞에서 이제 뭘 시키는데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그렇죠. 자체적인 분석과 상황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객하고 잘 모시고 있습니다.